우아합니다. 하지만 매운맛 돌직구 난립니다. 자, 우리 편이라 든든합니다. 최민희 의원, 김현 의원 오셨습니다. 어서 오세요. 안녕하세요. 왜 저를 뭐라고? 아니 옷을 봤어요. 아, 그랬어요? 네. 휴가는 언제 가세요? 두 의원님들은 계획 없는데요. 계획을 못 잡고 있죠. 아니, 저는 있어요. 있어요? 예. 응. 이진숙은 휴가 간다는데. 반려됐어요. 못 간대요. 못 간대? 예. 지금 상황이 사실 재난이 있을 때 방통위가 큰 역할을 하지 않습니까? 재난 방송 주관하는 게 KBS고, 그렇죠. 방통위가 사실은 재난 주무기관 중에 하나죠. 네, 그런데 지금 휴가를 간다고요? 이상해요. 이상하죠. 근데 이상한데 이분은 경찰 조사받고 있지 않습니까? 또 조사받아야 되지 않습니까? 출국하려고 그러나? 어디가? 외국이나? 잠깐 휴가지가 다녀오겠죠. 어디였을까? 조사를 받았는데 상식 벗어난 답변이 계속 있었고, 그리고 조사를 받다가 막무가내로 가겠다고 했대요. 지금. 어머, 2차 조사 때요? 12일 날? 2차 때. 그랬대. 그래가지고 하고 윤석열이네. 누구요? 여자 윤석열처럼 그러네. 그런 거죠. 태도가 네. 황제잖아요. 황제. 네. 스몰 윤석열. 그래가지고 아니 이렇게 가시면 어떻게 합니까 하면서 얘를 다해서 이렇게 조사를 하는데 응. 자꾸 막무가내로 막 간다고 하고 자료도 좀 안 내고, 그리고 그 답도 아니고 상식에서 벗어난 답이 너무 많았다. 요렇게 해가지고 3차 조사하기로 했답니다. 그럼 구속영장 청구해야지. 무슨 소리예요? 경찰이 뭐 3차 조사까지 할 게 뭐라고? 그래요? 아니 그렇잖아요. 조사를 받는데 누가 그렇게 가겠다 그러고 그러니까요. 답변도 엉터리로 하고 네. 막무가내기로 하고 네. 제멋대로 하는 게 공권력 앞에서 그런 게 누가 있어요? 정치 단합이라고 합니다. 정치 단합. 뭐 대통령 앞에서도 그렇게 얘기하는 사람이니까 그러니까. 할 말은 없지만 윤석열도 정치 단합. 특검에 대해서 정치 이준석 탄압이라고 정치 했었던 거잖아요. 네, 그렇죠. 네. 정치 보복. 네. 고생이 많겠다 유성 경찰서. 그렇게 그렇죠. 그렇게 빨리빨리 안 하고. 눈 앞에서 다른 말을 하니까, 아니 국무회의에서 독임제를 건의한 적 없다고 부인했잖아요. 6월 10일 날. 그런데 독임제 속기록이 나왔죠. 나왔잖아요. 근데 어떻게 있는 말을 그렇게 막 거짓말합니까? 아니 거짓말. 밥 먹듯이. 네. 자기는 거짓말하는 사람이라고 얘기하는 거를 못 참는다 그랬어요 저한테. 그래요? 예. 그런데 거짓말을 이렇게. 그런데 거짓말한 거고 사실은 거짓말의 방점도 있지만 네. 최민희 위원장이 제출한 그 방통위 설치법에 대해서 반대다. 본인은 그렇게 얘기하면서 대통령 앞에서 이 말을 해야 될지 모르겠지만 독임제로 가야 된다라고 얘기를 한 거예요. 그렇죠. 예. 그래놓고 나와선 그러니까 방통위 설치법에 대한 국회의원의 법안에 대해서 정면으로 반기를 드는 행위가 네. 그게 사실은 더 그것도 문제인 거예요. 예. 그러고 이제 독임제다. 난 반댈세 독임제일세 이렇게 네. 얘기한 거거든요. 자, 남 반대다. 그러면서 방송법에 대해서 막 우려합니다. 그건 또 대통령이 지시해서 예. 그 방통위 사무처 직원에게 방송 3법에 대해서 알아보고 외국의 사례에 대해서 조사해봐라라고 대통령이 지시한 것으로 된 거잖아요. 예. 그건 대통령이 지시한 바가 또 없는 거고요. 그것도 네, 그것도 그건 또 없는 네. 거고. 자, 본인이 지시한 거죠. 그렇지. 본인이. 이진숙이 반대합니다. 방송 3법을. 국민의힘에서도 반대합니다. 볼까요? 국민의힘에서 이것 좀 토론회까지 열었어요. 그러면서 이런 얘기를 저런 얘기를 하는데, 자, 보겠습니다. 송원석 뭐라고 합니까? 민노총의 방송 장악은 뭐다. 김장겸, 저 MBC 사장 출신입니다. 진보 좌파 정치권 학계 언론계 민낯이 드러난 법. 그러면 정치권 학계 언론계 다 민낯이 나오면 이건 좋은 법이잖아요. 아니 저거는 말이 안 돼. 말이. 네. 방송 장악법이자 국민의 눈과 귀를 막기 위한 법. 김기현, 이렇게 저분들이 저렇게 얘기하는 걸 보면 이거 잘 만들었다. 아니 근데 보도도 잘 안 됐어요. 이게 예. 사실은 이 말이 안 내용이 되니까. 언론의 보도가 거의 안 됐어요. 네. 저 하나하나가 다 말이 안 돼요. 그래요? 네. 일단 민노총의 방송 장악은뭐다. 이거는 MBC 그러니까 언론 노조가 민노총 소속이고 예. 그렇기 때문에 MBC 노조가 언론 노조에 속해 있고 KBS 노조 일부가 그 언론 노조에 속해 있기 때문에 그 방송 이번에 예. MBC나 KBS 이사 추천에 언론 노조가 직접 개입한다 뭐 이런 논리인데 개입할 수가 없게 돼 있어요. 네네. 자, 띵 틀렸습니다. 김장겸 저건 말이 안 돼요. 네.
진보 좌파 정치권 및 학계와 언론계의 민낯이 드러난 법, 그럼 아주 좋은 민낯이 드러난 그러니까 거죠. 시청자위원회가 사실은 지금 KBS 사장이 시청자위원회를 구성했고 그렇죠. 시청자위원회에서 추천하는 2인이 지금 이사가 되는데 오히려 걱정한 그다음에 학계도 미디어 학회 3학회가 예. 되게 다양성을 갖고 있는 학회거든요. 네. 그런데 저렇게 얘기하는 거는 자신이 없는 거죠. 그렇죠. 지금 네. 그리고 본인들이 방송 3법에 대해서 법안도 제출하지 않았고 대통령이 법안을 안 할 거다. 왜냐 정부를 인수하면 대통령이 마음에 맞는 사장을 내리꽂는 것이 그동안 했던 모습이기 때문에 우리도 그럴 거다라고 지레짐작해서 생긴 그런 방심하면서 생긴 문제인 거죠 지금. 네네. 예, 국민의힘이. 이게 무슨 말이냐면 안 할 거라고 생각을 한 거예요. 네. 이재명 대통령이 되면 역대 대통령들처럼 네. 방송을 장악하려고 할 것이다라고 철석같이 믿고 있었어요. 국힘은. 지금 현행법대로만 가면 정권 잡으면 무조건 유리하거든요. 그렇죠. 자기들은 그렇게 생각을 그래서. 했는데 네. 그래서 박정훈 의원이 과방위 회의에서 공개적으로 이 법은 최민희 김현이 밀어붙이는 거고 대통령이 이 법에 동의할 리가 없다라고까지 얘기했어요. 네. 그래서 그렇게 얘기했는데 실제로 진행이 되고 있고 될 것 같으니 잘 되니까 당황하니까 저런 말폭탄, 말도 안 되는 언어 폭탄을 쏟아내는 거예요. 그러니까 말이 안 되고 이게 어떻게 방송 장악법이자 국민의 눈과 귀를 막기 위한 법인데 주체가 예. 모호한 거죠. 그렇습니다. 본인들이 입틀막 했던 정권인데 방송 장악은 본인들이 했던 거고요. 그러니까 예. 저분들이 저렇게 단기 말하니까 기억 상실입니다, 진짜. 안심됩니다. 좋은 법이군요. 얘기합니다. 윤석열 정권에서 언론 장악해봐서 그 맛을 아니까 저러는 거 아닐까요? 맞습니다. 윤석열 정부에서 진짜 말도 안 되는 일이 MBC 벌어졌어요. 바이든 날리면으로 장악하려고 그랬고 KBS는 텔레비전 수신료로 낙하산 인사 2명, 사장 2명 한 거고요. 네. 그다음에 TBS 페이지 하려고 그렇죠. 그랬고 YTN은 사형화 한 거고. 네. 그다음에 뉴스타파 언론인에 대한 압수수색 지금도 재판 중이고요. 네. 그리고, 박민희 예. 출근하는 날 저는 잘렸어요. 시청자들한테 인사도 못하고 잘렸잖아. 아 정말 어디서 국민의힘이 방송 장악을 얘기하는 것 자체가 웃기다 이런 얘기합니다. 근데 최민희 의원님은 여독이 안 풀렸구나. 피곤하시구나. 아 제가 그 저기 영국 특사 다녀온 뒤 바로 또 거기 수해 복구 현장에 가서 비닐하우스에서 좀 일했더니 네. 좀 그렇습니다. 네, 네. 아, 건강 챙기면서 하세요. 좀 건강은 챙기셔야지. 우리 최강 시스터즈는 아프면 안 됩니다. 아직 할 일이 많기 때문에 안 하면 안 됩니다. 자, 드디어 김건희가 특검에 부름을 받습니다. 포토라인에 섭니다. 포토라인에 섭니다. 제가 명태균 게이트 딱 터졌을 때 그 얘기를 했어요. 자, 명태균이 공천 개입에 대한 얘기를 한다. 김건희가 공천 개입했다는 얘기가 나온다. 목소리가 나올 거고 곧 특검에 부름을 받아서 포토라인에 설 것이다. 그랬더니 김건희가 그 한남동 관저에서 길길이 날뛰었답니다. 길길이 날뛰었답니다. 드디어 포토라인에 섭니다. 자, 요 기사는 요 내용은 어떻게 보셨습니까, 최민희 의원님? 일단 저는 그거보다는 웬만하면 특검 수사에 협조하겠다는 식으로 얘기를 네, 했었어요. 웬만하면 그게 웬만하면이었어요. 그래서 그때 깜짝 놀랐죠. 왜요? 아직도 미몽 속에서 헤매는구나. 아, 윤석열하고 김건희 그리고 저 용산파들은 아직 윤석열은 구속이지만 김건희는 막을 수 있다. 이게 여기 가이드라인처럼 네. 가지고 있답니다. 아직도 네, 헛된 그리고 망상에서 못 벗어난 거죠. 예, 뿐만 아니라 아직도 주술적인 뭔가에 사로잡혀서 어허. 김건희만은 그 하늘이 보호하는 인물이라 아무도 못 건드릴 거다라고 생각하고 있지 않나. 네. 예, 그런 생각이고 그리고 그 특검도 굉장히 예의 바르게 하는 것 같아요. 그렇죠. 출석 일자도 되게 충분히 늦지막 주고요. 잡아주고 그것은 아마도 특검이 보기에는 그렇게 나올 수 있는 기간 여유 있게 협의해서 기간을 잡으면 출석할 것이다. 출석할 확률이 높아진다. 그런 판단인 것 같은데 네. 이제 김건희는 더 이상 피할 곳이 없다. 예. 이제 그 검사 남편도 없고 예. 예, 그리고 대통령 대통령 남편도 남편도 없다. 그냥 박사도 아니에요 이제. 박사도 아니고 석사도 아닌. 네. 네, 그리고 석사도 아직 취소하지를 못하는 게 본인이 최종 사인해야 되는 그 사인 아직도 안 하고 있는 거잖아요. 아, 네. 석사 예. 취소됐어요. 석사 왜 취소됐어요? 취소됐어? 그래서 박사 취소된 거예요. 아니 본인이 사인했어요. 안 해도 상관없어요. 석사 취소. 빨리 해요. 그러면 숙대는 사인을 하지 않아서
그 지연된다 이게 다 거짓말. 아니, 그거 그때 전달했는데 본인이 반응이 없으면 최종적으로 일정하게 시간 예, 시간 지나면 지나서. 예. 네. 그러니까 석사도 박사도 아니고 이제 대학교는 정상으로 들어갔을까요? 네. 뭐 어쨌든 네. 예, 그런 상황입니다. 그냥 자연인이에요. 예. 아직도 그런데 그 꿈에서 깨어나지 못하고 아 있어요. 김건희가 구속돼야 정의 실현입니다. 네. 예, 벌 받아야. 거기까지는 갈 거예요. 지금 가지고 있는 혐의가 주가 조작, 도이치모터스 그리고 삼부토금 주가 조작 그리고 공천 개입 그리고 몇 가지는 거의 증명이 다 돼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자 김건희를 드디어 부릅니다. 그랬더니 윤석열이 페북에다가 글을 씁니다. 나 하나로만 족하다. 네. 이거 어떻게 보셨어요? 나 하나로만 족하다. 건드리지 마라. V0는 건드리지 마라. 네. V는 건드리지 마라. 이런 예. 거잖아요. 역사가 심판할 것이다. 비상계엄이 옳았다. 예. 근데 알리바이 맞춘 거 아니에요? 말도 나 안- 의논하고 한 거 아니고 알아서 혼자 한 거다. 예. 김건희 아니다. 예.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잖아요. 하려고 이 김건희는 건드리지 마라 이 네, 얘기 그렇죠. 같은데 네. 자 김건희는 건드리지 마라 윤석열이 이렇게 얘기했고 그리고 목사들이요 그리고 교계에서 무리한 압수수색이다 그러면서 규탄한다 신성을 뭐 모독했다 이런 얘기를 하는데 그 큰 목사님들이 근데 왜 대형교회에서 막 예. 이렇게 통일교는 입구에서 조금 뭐 항의 정도 했는데 네. 나머지는 잠잠해요. 왜? 그래도 이제 뭐 그 교계에서 그 교계 신문 있지 않습니까? 국민일보를 중심으로 노컷도 그렇고 몇 개에서 그리고 조선일보 중심으로 기사를 쓰기 시작했어요. 그래서 교계에서 반발하는 거를 보이려고 하는데 이런 입장들도 너무 좀 웃긴 게 자기네들이 정치에 개입했지 않습니까? 전화하고 만났대요. 전화하고 만났대 김장한 목사가. 그래서 내가 기도해 줬는데 뭐 잘못됐냐. 여기까지 나왔어요 이미. 그리고 이영훈 목사 움직였던 게 보였고 그런데 교회에서 무리하다 그러면서 규탄한다고요? 이것도 받아들일 수가 없습니다. 받아들일 수가. 근데 그동안 안 나오던 사람들이잖아요. 응? 네. 윤석열을 얘기되지 이명박을 대통령으로 만들었던 사람들이고 진짜 좌지우지했던 사람들인데 저 사람이 네, 그리고 무리한 교회 압수수색이 아니었기 때문에 예. 사과할 일도 없는 거다. 예. 예, 이게 성력은 없는 거 아니에요? 성역 없죠. 치해법권입니까? 근데 지금 것은 웬만하면 건드리지도 않고 그냥 검찰 같았으면 안 했을 거예요. 그러니까 검찰 같았으면 못 했을 거예요. 그게 네. 사실은 이전에 예. 그 김건희하고 윤석열을 제대로 수사하도록 방해하지 않았으면 네. 저기까지 했어야죠. 안 갈 수도 있었겠죠. 그럴 수도 예, 근데 너무 질질질 끌면서 본대가 드러난 거잖아요. 예, 예. 본질이 드러난 그렇습니다. 거죠. 본진이 지금 나왔어요. 네. 저는 네. 감사할 일입니다. 본진이 나타난 거는. 김장한 이영훈 나왔을 때 감사기도 열렸습니다. 진짜로. 제가 아 기자- 크리스찬이셔요? 아니요. 제가 저 사탄 기자잖아요. 근데 왜 사탄 기자가 됐냐면은 기자가 딱 됐는데 너무 놀란 것이 목사가 조폭을 좌지우지합니다. 부립니다. 그리고 정치인을 부려요. 그걸 보고 워낙 놀랐는데 그때 이제 조용기 목사와 김장한 목사의 존재를 알게 됐어요. 근데 그 앞에서 까불고 돌아다니던 목사가 있었습니다. 그때 이제 제가 취재하던 정광훈 목사입니다. 이 사람은 맨 앞에서 와서 앞에서 그냥 움직이는 그런데 사람. 정광훈 목사는 왜 압색이 아직 안 되는 거예요? 그러게 사건으로도 말입니다. 있고 저기 리박스콜도 있고 그런데 그때만 해도 집행유예 기간이고 저기 VIP 경로 설 때 VIP나 그 주변에 전화하고 그랬던 사람은 아닌 것 같아요. 정광훈 목사. 그래서, 그때는 이 김장한과 이영훈 목사의 이름이 나오고 진짜랍니다. 명태균의 얘기로 법사, 박사, 스승 중에 모든 사람 중에 최고는 누구였냐면 최고로 김건희한테 영향을 미치던 사람은 김장한 목사라고 합니다. 그러면서 김장한 목사는 한마디 얘기하고 뭘 해주고 안수기도 해주고 그 무속 논란이 있었을 때 이렇게 해라 교회 잡아주고 그걸 국민일보에 보도 나오고 그 다음에 뭘 하냐면요 청구서를 바로 들이밀었다. 그래서 매우 골치 아파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진짜 본진인 김장한 목사 이제 어떻게 될지는 모르겠으나 김장한 목사를 우리가 얘기하는 것 자체가 이영훈 목사를 얘기하는 것 자체가 저는 본진 이 특검의 가장 큰 성과라고 생각합니다.
자, 제대로 조사하면 온갖 종교 거물들 다 나올 것 같습니다. 그러게요. 불교에도 나와야 되는데 총무원장 얘기도 좀 나오고 그래야 되는데. 한 분 돌아가셨. 네네, 한 분은 가셨고요. 그때 그 국정원이 왜 움직였는지 지금 그렇죠. 좀 살펴봐야 되는데 일단은 기독교가 먼저 나왔습니다. 김건희 구속이 진정한 내란의 마무리입니다. 이렇게 얘기하는데 아니, 네 그렇습니다. 지금 윤석열까지 갔고요. 김건희한테 가고 그리고 김건희를 보좌하던 친윤 그룹 언론도 가야죠. 언론도. 그렇죠. 친윤 언론도. 그룹들 그리고 검사들, 국정원 그리고 언론 거기까지 가야죠. 그때까지 YTN, YTN 유진. 네. 유진의 유경선 회장. 예, 김건희를 V 제로라고 했잖아요. 예. 윤석열이 V고. 예. 그러니까 V는 지금 V1. 구속됐고, 그 다음에 V 제로는 아직도 건재한 거잖아요. 네. 그러니까 이 건재한 사람은 사실은 저쪽에 총 본산에 맞닿아 있는 사람. 네. 네. 예. 그래서 김건희의 구속으로부터 예. 사실 새로운 2라운드가 시작된다는 거예요. 예. 근데 그 김건희는 누구를 불까요? 김건희 배후 그 배우가 있을까요? 있어야죠. 저 어른들 나올까요? 그러면 아니 저 말고도 있을 수 있죠. 배우가 진심 배우가 있어야잖아요. 그 이상한 뭐가 발견되고 일본 무슨 그 초상화 같은 게 나왔다고. 건진의 네, 법당에서 법당에서 나오고. 건진의 법당에 그다음에 일본의 그 뭐 관저에 아마테라스. 그 미국 일본풍. 광주에서 가져온 피아달러 가져온 그 정자를. 초막집이 예. 정자 위에 이렇게 뭐가 세 개가 이렇게 있어요. 그게 일본 풍이라고. 상징물이에요. 약간 개조해서 일본풍으로 바꿨다고 미신, 지적 예, 일본 있었습니다. 미신. 예. 아무튼 저는 일본 뭐가 나와야 될 것 같은데요. 김건희의 신병이 확보돼야 이제 건진 법사는 뭘 했는지 심 선생은 뭘 했는지 다른 법사들 네. 박사들 뭐 했는지 명확하게 좀 드러나겠죠. 그리고 저는 목사는 뭘 했는지까지. 저는 이 김건희 입장에서 이 모든 것의 시작은 최은순의 무력이라고 늘 얘기를 해왔어요. 예. 돈이다. 그렇죠. 추적됐다. 김건희 특검은 돈을 쫓아가야 됩니다. 예, 돈이에요, 돈. 네. 그런데 이번에 ODA 관련하여 캄보디아 ODA 액수가 대폭 늘은 문제가 제기됐잖아요. 네. 그 통일교 관련하여. 예. 그런데 그 이 ODA 관련하여 증액된 예산을 다 살펴보면 여기서 또 다른 최은순과 김건희 고 족적을 발견할 수 있을 거다 이렇게 네. 봐요. 예산. 예. 예. 모든 예전부터 지금 지시한 거 아니에요? 네. 대통령 비서실에서. 네. 네. 그렇죠. 모든 프로젝트가 돈과 연결됩니다. 그러니까 김건희, 윤석열 결국은 돈 때문에 이런 일이 돈이에요. 있었구나. 돈 때문에 윤석열하고 결혼하게 한 거고 자산을 보호하고 본인 신병을 보호하기 위해서 그렇게 한 거고. 그러니까요. 이분들은요. 최은순, 김건희 거기에서 심부름하던 사람이 권진이고 김예성이고 그런 사람들입니다. 네. 그런데 이분들은 사업을 하면 정상적인 사업이 아니라 사업에 이렇게 가요. 그래서 동업을 하거나 이상한 투자를 합니다. 근데 결국은 그 최은순만 이익을 보거나 최은순만 나머지는 손해 구속되고. 보지 최은순도 않습니다. 구속됐다가 나왔으니까. 그렇죠. 예. 그런데 그 동업자들한테는 보통 소장을 보내거나 조폭을 보내거나 아니면 싸움을 하거나 그런데 최은순과 김건희는 검사들을 보냈다 이런 그 패밀리 비즈니스에 이런 도표가 나오는데 이 방식이 좀 커진 게 지금 이런 ODA나 그런 거 아닌가 생각해요. 이게 간이 커져서 예. 그러니까 예를 들면 A가 네. 그 검사를 친구로 뒀다. 네. 애인으로 뒀다. 어떤 관계를 맺었다. 검사가 남편이 됐다. 그랬을 때 소소한 이익들을 본 거예요. 그래서 그게 점점 눈덩이처럼 불어나서 이제 국가 차원의 네. 대통령 남편을 두고 국가 차원의 이 좋았겠다. 벌어진 일을 생각만 해도 예, 특히 그 커바나 컨텐츠 할 때도 보면은요. 그게 이제 특수부 검사 시절에 시작해서 중앙지검장에서 검찰총장 될 때도 커바나 컨텐츠에 협찬 받아가지고 예술의 전당 1층에서 전시했던 거잖아요. 네네네. 자코메티 전시회를 2018년도에 네. 그 중수부장 할 때잖아요. 그러니까 그 서울지검장. 서울지검장 할 때. 네. 그러니까 얼마나 이 만만해 보였겠습니까? 나머지가 삼성조차도 돈을 벌려고 했을까요? 돈과 권력이 다 그 있는 자리에, 거죠. 그 자리에 올라간 사람이 돈을 벌려고 하다니. 아니 권력이죠, 권력. 자, 그러니까
거기에서 시작해야 돼요. 돈으로. 네, 돈으로. 그렇게- 보통 사람들은 아유 그 정도 갔으면 돈은 생각을 안 하지 않습니까? 오히려 멀어지거나. 근데 아니죠. 저는- 이명박도 권력 잡고 돈 쫓았잖아요. 아니, 해외 저는 자원 뭐 이런 거 다 해서. 그 김건희의 경우는 굉장히 촘촘하게 욕심을 냈다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아주 작은 것부터 예를 들면 청와대 이전과 관련하여 21g인가요? 네. 그 통하여 관저공사 의혹이 지금 계속되고 있잖아요. 감사원도 지적을 한 사안이잖아요. 돈을 제대로 안 줬어. 예, 그러니까 촘촘하게 이게 작은 것부터 큰 돈까지 예. 예, 그렇게 누군가 기획을 했을 것 같은 생각이 그렇지 않습니까? 저는 여전히 듭니다. 자, 김예성이 만들었던 IMS 모빌리티인지 뭔지 있습니다. 근데 거기 자동차? 보면 자동차 렌트카 업체랍니다. 그런데 말이에요. 이 회사에 대기업과 정부 기관과 그리고 은행이 돈을 보내줍니다. 이거 생각해봐요. 좀 이상하잖아요. 아, 많이 이상하다니까요. 자본 잠식된 회사인데. 그러니까 아까 이게 작은 거라고 생각하는데 우리가 21g 네. 혹은 관저공사 한쪽에 관저공사는 했어요. 네. 예산은 집행됐어요. 네. 근데 돈을 못 받았어요. 그럼 그 돈은 어디로 가냐고요. 자, 보자고요. 자, 김예성은 뭐라고 해야 되나? 김건희의 심부름을 하거나 오래된 예, 집사. 일을 해주던 사람이에요. 최은순이 김예성을 그 저축은행에다 꽂아놓고 거기에서 잔고 위조하도록 했던 그런 사람입니다. 가까운 사람인데 윤석열이 딱 대통령이 되자마자 회사를 세워요. 회사를 세워가지고 이름을 바꾸는데 거기에 카카오에서 효성에서 키움에서 신한은행에서 돈을 막 쏴줍니다. 한국증권금융은 공기업입니다. 그 코바나 콘텐츠랑 했던 거랑 예. 비슷하잖아요. 지금. 신도 모르는 진짜 신의 직장이래요. 저기는 금융위원회에서 금융위원회에서 재경부 애들이 가는 신의 직장인데 저기에서 돈을 줬습니다. 자, 보자고요. 옛날에 더K 스포츠 미르재단을 세워놓고 예. 최순실이 최순실이 세워놓고 거기에 돈을 꽂게 하지 않습니까? 비슷한 방식이에요. 그걸 수사했던 사람이 윤석열 검사인데 똑같은 방식으로 지금 이거 뭘 하냐? 수사가 윤석열이 하고 네. 수사한 기법이나 수사 내용을 김건희가 다 파악하고 있는 거잖아요. 술 먹고 윤석열이 다니니까 그 대신해서 문자 주고받고 했던 게 다 김건희니까 윤석열이 한 내용을 다 알고 있는 거죠. 자, 윤석열이 범죄 집단을 범죄 수사를 하면서 그 수사를 했어요. 근데 똑같은 방식으로 지금 뭔가를 맞는 거 그게 아닌가? 신정아한테 수사했던 걸 똑같은 방식으로 김건희한테 가져간 거잖아. 합격력. 저걸 어떻게 믿어야 되는지 윤석열식으로 좀 수사 좀 해보세요. 저 사람들 어떤 일이 있었는지. 아니, 국정원 지금 조사할 포인트는 때 두 분이 포인트가 약간 다른데 지금 그거는 원론적으로 맞고요. 네. 지금 김영 간사님 얘기가 사실 소름 돋는 얘기인데 검사가 수사를 하잖아요. 그러면 범죄인들이 하는 기법을 익힌다는 거예요. 네. 그러면 이게 뭐 예를 들면 뭐 사귀면서 뭐 얘기를 떠벌렸건 뭐 했건 김건희라는 사람은 그 범죄인들이 돈 버는 수법을 그대로 가져와서 자기 돈 버는 자기 돈벌이에 썼다 이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네. 최순실의 국정농단을 윤석열이 수사하면서 그 수사 범죄인들이 그대로 장모님한테. 그걸 그래갖고 똑같이 장모한테 그냥, 전수하고 예. 그래서 저는 장모가 그러니까 돈이 점점 액수가 늘어나잖아요. 예. 처음에는 조금씩 뭐 몇 억씩 이제 뭐 협찬 받다가 이제 남편이 대통령 되고 나니까 저렇게 저 금액밖에 없을까 제 이렇게 의심이 되긴 하는데 아니, 저것도 이건 정말 빙산의 일각이죠. 그렇죠. 그런데 이게 점점점 늘어나면서 간이 커지는 거라고요. 네. 예. 자, 특검이 그리고 특별한 약을 또 좀 하시고 간이 커지면서 그래서 이제 이 대목에서 저희가 가장 지금 의심하는 것이 마약 게이트잖아요. 예. 근데 그것도 요즘은 왜 조용할까? 아니죠. 하고 있죠. 어디선가에는. 어디선가 좀 철저히 하시고 하고 계시겠죠. 있었으면 뭐. 좋겠어요. 왜 저한테 뭐 배추하고 마늘 얘기도 있고 우리가 지금 수해 때문에 바쁘고 뭐 또 그래서 그렇지 어딘가에서는 어딘가에서는 하고 있겠죠. 본대가 자, 또 본진이 그거라는 거잖아요. 내란 지금. 특검 그리고 김건희 특검 최혜병 특검이 지금 마구 달리고 있는데 이 부분은 꼭 수사를 해야 된다. 이 부분은 규명해 달라. 마약. 이런 부분이 있습니까? 마약. 마약이요. 두 분 다 마약? 네. 저는요. 공단위가 다르다는 거 아니에요? 규모가. 저는 검사들이 내란에 개입했는데 내란을 기획했을 텐데 그 기획자들이 아직 안 나오고 있어요.
그리고 사법부 직위원을 비롯한 많은 사람들이 윤석열을 풀어줬지 않습니까? 그 부분에 대한 수사도 지금 더디인데 아니, 이 부분이 근데 조금 더 전 어렵지만 그 부분에서 힘을 내주셨으면 합니다. 그 말이 맞는데 예, 저희가 그리고 내란의 기획자를 찾아야 된다고 계속 얘기했잖아요. 네. 그런데 그건 이제 내란 특검이 수사를 해갈 텐데 저는 이 마약을 파헤치잖아요. 그 마약 카르텔 게이트 이거를 파헤치다 보면 검사들 문제까지 싹 나올 것이다. 저는 요새는 그 심우정 그 인천지검장 의심이 시절에 되죠. 예. 그래서 이거 수사를 무슨 잘 안 얘기냐면 했습니다. 검찰이 이 마약 카르텔에 속해 있는 A, B, C 그 중에 검사도 있을 것이고 그 검사도 내란의 동력으로 작용했을 것이다. 거꾸로 밑으로 파고 올라가다 보면 다 밝혀지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하게 됐다는 얘기입니다. 네. 자, 집권한 지 50일 됩니다, 지금. 네. 이제 천천히 좀 밝게 50일. 네. 너무 오래 한 것 같죠? 네. 자, 요거만 물어볼게요. 요거. TBS를 네. TBS 그냥 거의 문을 닫게 만든 사람이 있습니다. 오세훈. 네, 오세훈이요. 네. 그런데 그러면서 자기 다시 시장할래요. 5번째 시장한다고 지금 예. 하고 있잖아요. 오세훈은 아이들 밥그릇 뺏었고 예. 초유의 방송사를 문을 닫게 만들고 네. 그리고 그 배경에 김어준을 김어준 밉다고 방문을 돌아올 것 닫아요? 같다고 네. 해석했다는데 네. 이 부분에 대해서 결자해지 않으면 예. 내년 힘들고 지금 아직 명태균 게이트에 연루돼 있는 것도 남아 있잖아요. 결자 해지에도 이 사람은 저기 재판 받아야 돼요. 감옥 갈 수도 있는 사람인데. 그래서 저희가 이 TBS 관련해서는 이진숙 방통위원장을 예. 직무유기로 공수처에 고발했습니다. 아유 잘했네요. 잘하셨어요. 열일합니다. KBS는 이제 정상화 됩니까, 최민희 의원님? 일단 방송 3법이 곧 통과되고 나면 네. 3개월 이내에 이사회가 바뀌어야 합니다. 네. 예, 그러면 당연히 정상화 수순에 들어가고요. 네. 근데 여기서 간과하면 안 되는 게 있어요. 예. 우리가 법과 제도를 만들어서 정상화시키려고 하는 건 기본 원칙인 거예요, 이게. 네. 예. KBS 내부 구성원들이 잘못된 것에 저항해야 되는 거예요. 그런 목소리가 안 나와요. 예, 그게 강할 때 예. 예, 그 지금 파우치 사장의 체제가 예. 유지되지 못하는 거지. 이게 모든 게 이제 국회가 너무 법과 제도를 빨리빨리 이렇게 추진해 가니까 내부 동력이 그거를 선도해야 되거든요. 그렇습니다. 원래는. 네, 법과 그래서 제도가 무슨 잘못입니까? 사람이 잘못한 것도 많거든요. 네, 그래서 생각해 보면 MBC는 전 구성원들이 저항하고 이건 잘못됐다고 나선 게 있었지 않습니까? 그런데 KBS는 그런 목소리가 좀 없어요. 아직도 안 하는지 좀 안타까워. 힘들어요. 그래요? 힘들어요. 공무원화 되어 있어서 그 안이 근데 각자 선 자리에서 네. KBS 정상화를 위해서 네. 열심히 싸워야 되는 거예요. 예. 그리고 국회는 국회 할 일을 하고 네. KBS 내부 구성원들은 KBS를 위하여 본인이 할 일을 해야 되는 거고요. 네. 저는 요 대목이 이제 지금은 가장 중요한 포인트가 되고 있다고 봐요. 네. 하늘은 스스로 돕는 자를 돕습니다. 그렇습니다. 네, 이게 잘못됐다. 이렇게 가야 된다. 우리 KBS가 국민의 방송으로 이렇게 거듭나야 된다. 이 얘기를 먼저 해야죠. 거기서 시작해야 되는데, 자, 구성원들의 용기를 응원합니다. 언론 개혁해야 됩니다. 그렇습니다. 언론 개혁으로 가야 됩니다. 사법 개혁으로 가야 됩니다. 검찰 개혁으로 가야 됩니다. 결국 언론과 검찰과 사법부가 결국 가만히 있다가 꼭 가만히 있다가 그 악의 편, 보수의 편, 그리고 이상한 사람들 편을 계속 들으면서 개혁에 저항했던 역사를 우리는 기억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 사람들이 개혁에 나설 수 있도록. 네. 저는요 요새 전환길 좀 재밌게 보고 있어요. 아니 근데 그분은 왜 피선거권이 없어갖고 당 대표를 못 나가죠? 당비 2달 이상 내야지 당 대표 나갈 수 있어요. 그래요? 근데 그것 때문에 그래요? 안 낸 걸로 나오는 거 아니에요? 이제 들어갔죠. 이제 입당했죠. 그러니까 당 대표로 못 나가는 거. 네. 아직도 윤석열을 지키고 있는 전환길, 김계리 이 사람들만 보이지 않습니까? 근데 이번에 국힘이 국가인권위원 추천한 거 보면요. 네. 여전히 친윤당이에요. 그럼요. 윤석열 옹호자들 네. 반인권
자들을 추천하겠다는 거예요. 그렇죠, 그렇죠. 예, 그래서 그러니까 전환기를 위하여 네. 당원 당규를 또 변경할지도 모르죠. 그렇습니다. 네. 아직도 국민의힘은 국민의힘은 근데 윤석열이 영향을 미칠 텐데 지금 영향 못 미치잖아요. 전환기 아니 통해서 김건희가 있잖아요. 아 김건희가 네. 아, 전환길은 아닐 것 같아 그래도. 그래요? 그럴까요? 자 이번에 여의도파잖아요 거기가. 네, 국민의힘에서 강화문 가야지. 추천한 인사 한 분은 지영준 변호사라는 분이 추천됐는데요. 기독자유통일당 비례대표 12번에 이름을 울리기도 했습니다. 아리박스쿨하고 또 연결되겠네. 네, 네, 그러니까 네, 국민의힘은 바뀐 게 없다 이 얘기를 다시 네, 바뀐 게 없어요. 아, 우리 그러면. 공격하는 거 보면 그렇죠. 그렇습니다. 네.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네. 자, 최민희도 김현도 여러분이 바라는 대로 지금 뛰고 있습니다. 현장을 막 누비고 있으니 많이 응원해 주시고요. 제보도 해 주십시오. 무엇보다도 여러분의 제보 소중하게 여겨서 여러분의 뜻대로 이렇게 움직이겠습니다. 저 주진우 열심히 뛰겠습니다. 더 잘하겠습니다. 겸손 멤버십도 함께 해 주십시오. 1877-1907 아시죠? 자, 지금까지 최민희였습니다. 김희연이었습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주진우였습니다.